전력전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막상 짧게 녹화하다 보니까는 설명드릴 게 더 있어서 플라이백 토폴로지 쓰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이백이 부스트에서 파생된 토폴로지라는 걸 이해하셨다고 치고, 부스트 회로이기 때문에 인덕터에 저장된 전류를 승합을 하거나 우리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2차 측으로 에너지를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플라이백의 1차 측에서는요 2차 측이 1개건 2개건 n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측에 들어가는 총 에너지량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꽤 좋은 예시인데, 이렇게 플라이백 1차 측에 동작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는 채널이 3개인 예시를 드렸는데, 1차 측에 들어간 에너지의 총량이 2차 측으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균등하게 되느냐, 그거는 2차 측 저항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1차 측에서 발생한 프라이머리 커런트의 총합은 2차 측의 각 채널에서 발생한 전류의 총합과 같고요. 그 전류가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지는 각 채널에 있는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플라이백은 원래 설계하는 기본이 부하에 저항체가 있다, 그러니까 저항, 로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움직이는 회로입니다.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간혹, 아주 간혹이긴 합니다만, 어떤 조건 때문에 채널 한쪽에서 소비 전력이 줄어요. 거기 로드가 없어, 오픈이야. 그러면은 요 W2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1차 측 전류가 2차 측, 3차 측으로 등가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신속하게 안 된다는 거죠. 신속하게 해야 되나? 왜냐면은 부스트 두티는요, 이게 민값이랑 맥스값 범위가 산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부하 조건, 그러니까 소비 2차 축으로 나가는 소비 전력이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차 측에 어느 정도의 와테지가 소비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제어든 하드웨어 어떤 구조상 특징으로 소비 전력, 제가 최대치는 맞는데 평상시에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이 전류의 총합이 안 맞거나 전류 제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백은 가끔 보면 2차 측 채널에 최소 로드, 그러니까 최소 아웃풋 파워를 만들기 위한 저항을 일부러 달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저항에서 에너지를 태워줘야 1차 측에서 최소한의 두티로 에너지를 넘기는 그 정상 상태 동작이라고 하나? 정상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단순히 이거는 플라이백을 떠나서 모든 토폴로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 모든 토폴로지, 그게 벅 타입이든 부스트 타입이든 공진 타입이든 어떤 거든 관계없이 토폴로지는 기본적으로 전압, 전류, 저항 3개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선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쇼테지가 나거나 오픈이 되면 그거는 토폴로지 동작, 외적 동작입니다. 특히 플라이백처럼 부스트 토폴로지를 기반하는 경우는
부스트가 동작한다는 건 무조건 인덕터에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고, 전류가 흐른다는 건 2차 측에 전류가 흐르는 경로나 거기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라이트 로드나 오픈 상태, 이거를 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플라이백 전원만 테스트한다고 회로 연결하지 않고 전원을 넣으면 갑자기 출력 전압이 수배, 수십 배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플라이백이 기본적으로 부스트 회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부스트로 만들어 플라이백, 그러니까 절연 부스트 회로, 플라이백으로 만든 전류가 어느 저항을 통해서 어떤 전압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저항이 없으면, 저항이 없는 거는 오픈의 등가적인 전자회로적 의미는 무한대의 저항값이거든요. 무한대의 저항값에 전류가 조금이라도 흐르면 당연히 무한대의 전압이 생성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한대의 저항값이나 무한대의 전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회로는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최대치 전압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이해 못하시고 쓰시다가 얘가 막 과전압이 발생해서 회로가 이상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충분하게 플라이백을 이용해서 2차 측에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를 소비하도록 회로를 못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궁금증이 드시겠죠. 아니 2차 측에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변하게 되면 사실 플라이백에 아주 적합한 회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대치 전력에다가 우리가 포터코플러나 그런 피드백 회로를 달아가지고 그 전압이 넘어가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백 토폴로지는 1차 측에서 들어간 전류가 2차 측으로 분배가 되는데, 분배는 턴비로 넘어갑니다만 보통은 그 턴비 자체가 2차 측 저항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1차 측에서 들어간 전류의 총량은 2차 측의 전류의 총량과 같을 때 가장 안정적인 동작을 한다. 기본적으로 플라이백은 2차 측에서 꾸준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본적인 정상 상태를 가정해서 쓰고 있다. 근데 2차 측의 전력 소비가 라이트 로드 갔다가 헤비 로드 갔다가 막 가변을 한다. 그러면 출력 전압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이런 동작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